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화량의 폭발과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이 사모펀드와 집합투자기구의 이 반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이 사모펀드의 반란, 그리고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 반란, 이러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경제민주화를 가장한 이 사회주의 혁명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이 그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PD 계열의 또 하나의 이 군자산의 약속이다. 그리고 사모펀드, 연금,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중국 펀드까지 해서 사연 집중 이 복합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PD 계열의 이 군자산의 약속이다. 이러한 지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에 이러한 이야기한 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다뤄야 될 문제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요, 이 사모펀드에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벤처기업 진흥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처진흥법과 구조조정회생법 관련법입니다. 이 구체적인 용어는 이 다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투입까지 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이러한 것이 이제 경영 참여형 펀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벤처 구조조정 경영 참여형 펀드는 벤처기업 진흥용인 것입니다. 상장사 대상으로 하는 그 투자가 아니라 벤처기업을 진흥하라는 펀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룰이 10% 룰이 있었는데 그 10% 룰을 해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경영 참여형 펀드가 증권시장에 들어가서 경영 참여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주주 제한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행동주의 펀드로 이 펀드를 다 변질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사에 들어가서 경영 참여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주주 제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이 행동주의 펀드가 이걸 공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백기사로 이 유니스 캐피탈과 MBK 파트너스가 들어왔는데 다른 회사를 세워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다른 회사를 세워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를 세워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벤처진흥용인데 벤처진흥용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국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기업을 공격을 하고 또 이 기업의 소유권이 결국은 국가가 준 자금이 이제는 소유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국가 자금을 받은 이런 데가 소유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기업에 대한 소유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망한 기업에 이러한 경영진을 아웃시키고 사모펀드가 지금 주인 되는 그림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진흥해서 상장사에 상장시키라는 이 경영 참여형 펀드가 오히려 상장사를 공격하고 상장사를 소유해서 자본시장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는요, 이 사모펀드들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를 주면서요, 이게 국민연금 돈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걸 국민연금 돈이라고 지금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받았다면, 이 돈으로 이 행위를 했다면 이제는 이 국민연금과 PF사 간의 계약서가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장사를 M&A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상조가. 그래서 100조나 되는 돈을요, 이렇게 벤처 진흥하고 산업에 진흥하라고 이렇게 경영 참여형으로 해서 펀드를 내려줬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준 돈이 얼마냐? 126조라는 것입니다.
이 126조 중에서 PF 펀드로 들어간 게 약 한 100조 정도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PF사 50개사가 있는데 이 PF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 이 자금에 대한 수혜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31개사가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이러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자회사라는 명목으로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그러한 이름 하에, 사모펀드란 원래 개인적인 자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기관 전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1조나 되는 돈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강성부 펀드에서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돈이 3.7조입니다. 이건 신탁재산입니다. 여기 감사보고서 들어가 보면은요, 3.7조가 있다는 얘기만 나오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전번과 같은 나임 사태, 또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VIK 사태, 이러한 자금 유용의 사건이,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이 행동주의 성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행동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행동주의 성향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로 장악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냐면요, 이 오스텐 밀퍼란트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요, 여기 강성부 씨가 있습니다. 이 강성부 씨는 저번에 대한항공 M&A에 한 그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사상을 그렇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선두주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심 차원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대한항공을 M&A 했습니다. 이때 선두에 섰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고요. 그때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책실장 장하성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써서 사회주의 혁명 기획서와 같은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리자드 펀드, 이 펀드가 장하성 펀드의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펀드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7.18%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묶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KB 자산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KB 자산운용이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펀드 매니저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회주의적 어떠한 그러한 혁명을 추구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이렇게 회사를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장하성 씨가 조성한 이 펀드를 가지고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500억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 있는 신탁재산이 3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 내역 공개가 없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감사보고서 이 주석사항이라도 여기에 있는 이 3.7조의 투자 내역은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맡긴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모펀드라는 이름 하에, 명분 하에, 개인적 자금이라는 명분 하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통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7조, 이건 또 다른 사모펀드에 아마 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을 M&A 친다는 것입니다. 유니콘 기업을 이제 사회주의자가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이 국민연금은요, 그들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SM에 대해서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그런데 SM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카카오톡하고 이 하이브가 그렇게 공개매수 인수경제까지 하면서 싸우는가? 여기에 있는 유동자산 7,600억이 타겟인 것입니다. 이 7,600억이 있으면 이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M&A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자금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사회주의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기업을 장악하고 다음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는 이런 국민연금이나 각종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 모든 주요 기업을 정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공산주의로 갈지 않을지는 잘 몰라요. 가지 않아요. 헛된 이념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 좌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를 말하고 사회주의를 말하는데 그들이 더 탐욕스럽다는 거. 이게 강남 좌파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진 사회주의자들의 모습이 그게 그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것은 마치 군자산의 약속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모펀드, 연금, 집합투자기구, 또 여기에 이제 전자투표가 우리나라에 지금 허용이 되고 막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그게 이제 되면은 중국 펀드까지 이러한 의결권 행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연 집중 복합체이고요.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화 방법론입니다. 공산화 방법론으로 저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SM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조언을 좀 했습니다. 하나는 이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이 1%를 가지고 감사가 된 것은 이 공정경제 3법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주 행동을 할 사람, 이 회사를 공략할 자가 감사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공정경제 3법 개정을 통해서 김상조 씨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 개정을 통해서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공격을 할 자가 여기 감사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카카오톡에게 이 9%의 신주인수권을 제3자 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요, 전략적 투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전략적 투자는 SM 자체의 전략적 투자라 해야 됩니다. 카카오톡의 전략적 투자는 안 돼요. SM에서의 전략적 투자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수만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수만 씨가 이 SM에서 외부 하나의 기업을 세워서 그게 뭐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200억 원이나 받으면서 그 일을 했으니까 프로듀싱 하나의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이 SM의 주요 일을 그곳에서 다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서 이 카카오톡에다가 지분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제 배임과 이러한 소송을 함께 걸어서 이 문제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는 국민연금이 이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영 통제에 들어간 거예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가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여기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해서 기존 경영진을 보호하는, 그래서 자본시장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이제 저는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